무역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의 언론들을 보게 되면은 1930년 대공황 당시에 이런 발효됐던 스무트 할리법이라는 그런 미국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대규모의 관세를 부과해 가지고 전 세계의 불황을 좀 더 가속화시켰던 이 스무트 할리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자, 이 보시면은 스무트 할리법 이게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1930년대 실시했던 스무트 할리법은 1929년도에 대공황으로 주식시장이 붕괴된 이후에 당시 대통령을 맡고 있던 허버트 후보가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했던 평균 20%를 추가로 관세를 부과했던 수입 농산품하고 제조품의 그런 일종의 보호무역 정책의 일환이었죠. 이것이 결국은 전 세계 보복 관세를 낳게 되고 교육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 세계적인 그런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킨 예를 들면 미국하고 유럽 사이 교육 규모가 3분의 2 이상 감소가 있으니 70% 이상 이런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런 그 아주 두려운 미래가 펼쳐지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대공황을 더 악화시킨 그리고 세계 경제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킨 것이 1930년에 스무트 할리법이니까 이런 내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 관세를 인상했던 그런 정책이죠. 미국 내 산업 보호와 경제 회복을 목표로 실천됐던 그런 정책이고 핵심은 관세를 부과받는 나라가 보복 관세를 때려 가지고 무역전쟁으로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 사이의 교역이 70% 정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번 상황은 그때하고 좀 다른 것 같다는 부분이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무기로 해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중국 제외하고는 많은 나라들이 협상 테이블에 협상에 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930년에 스무트 할리법과 같은 그런 국제적인 제한 같은 부분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로 좀 낮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글레그 입이라고 여러분들 비교적 괜찮은 칼럼을 계속 쓰시는 분입니다. 글로벌 교역 질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도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스무트 할리법을 여러분들 통과시킨 공화당의 윌리스 할리 그다음에 리더 스무스라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가 보복을 하겠냐 아니면 협상에 임하겠냐 그게 차이인 겁니다. 현재로서는 중국 외에는 보복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뭐 세계적 불황으로 이렇게 번지는 것은 피할 수 있지 않겠냐 보는데 현재 기준이니까 중국 외 국가들은 협상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1930년의 스무트 할리법의 상황과 다르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국가들이 보복으로 나오겠냐 이야기죠. 보복으로 나오면은 세계 무역 질서가 근본적으로 붕괴가 하는 거죠. 그런데
보복할 그런 국가들은 많지 않 모든 관세가 무역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중국을 제외하고는 보복 관세로 이런 대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관세 인상이 무역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중국만 보복 관세를 지금 여러분들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나 현재 1930년에 비해서 세계 경제가 이런 국가별로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좀 클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트럼프 관세는 스무트 할리보다 더 큰 경제적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코노미스트도 미국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관세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필요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세 외에 다른 대안을 미국이 뭘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중국처럼 보복 관세로 맞서는 나라는 없거나 소수에 지나지 않을 거다 이야기죠. 캐나다와 유럽은 초기 보복 조치를 실행하거나 약속했지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관세 올리는 정책은 인기는 별로 없죠. 그러나 대통령이 생각하는 고민하고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고민이 다른 거죠. 연여름 되는 매년 1조 정도의 무역수지 적자를 남기고 나라가 지탱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아무리 기축통화국가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보복 관세를 가지고 미국에 맞서 가지고 여러분들 대드는 그런 나라는 중국 빼고는 없을 것이다. 내일 한번 보죠. 4월 8일 날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자, 공정함을 좀 회복하자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뭐 월스트리트저널의 모든 칼럼니스트들도 다 관세를 반대하는 거죠. 현재로선 트럼프가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정치적 압력은 거의 없습니다. 지구상의 트럼프 대통령의 노선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미국인들 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